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2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1부에서는 너무 힘들고 아팠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2부에서는 미국으로 이제 가시려다가 한국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어서부터네요. 네. 미국으로 가려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고 바뀌셨잖아요. 그 느낌이 있었을 텐데 느낌이라고 감정이라든가 제가 원래 미국 가려고 했던 계기가 있었고 네, 그 계기가 딱히 어떤 거였어요? 계기라고 하면 3년 전에 그러니까 동생이랑 헤어졌잖아요. 그쵸, 중국에서 헤어졌잖아요. 네. 그 헤어진 동생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미국행이라는 걸 탔고 그거 타고서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으로 가면 동생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어떻게 소개된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는 제가 신분증이 없잖아요. 네. 하지만 미국에 가면 미국이라는 신분증이 있어요. 네, 그거 있으면 어디 가도 잡히지는 않잖아요. 그쵸. 마음 놓고 찾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맞아요. 중국에서는 신분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 아니라 네. 한국도 이제 오면은 신분을 주는데 그건 모르셨어요, 혹시? 그런 내용은? 그때 갈 수 있는 곳이 미국밖에 없었어요. 네. 갈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곳이 한국선이라고 해서 계속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 누군가 소개해주고 뭐 하다 보면 교회에서 소개해주고 해야 만나는 거지. 내가 가겠다 해서 뭐 누군가 내가 브로커 할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못 가는 거죠. 근데 네. 그때 또 만난 분들이 또 미국으로 갈 그쵸. 수 있는 네. 길을 이어준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한국으로 이제 또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도 한국으로 바뀌었어도 어쨌든 동생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잃지 않고 있으신 거네요. 네. 중국 감옥에 있을 때 한국 대사관들이 왔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한 한마디가 동생 찾으려고 한다고. 네. 네. 동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거지. 나 신분이 이러니까 동생 찾고 싶다. 그 신분증이 필요하다. 어디든 괜찮으니까 네. 나한테 신분만 달라. 네. 동생을 그러니까 한국, 찾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이든 뭐 미국 영주권이든 신분증만 있으면 동생을 찾을 수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미국 영주권이든 그 시민권이든 한국 신분증이든 있으면 중국에 다시 와서 찾을 수도 있어요. 네. 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신분은 있으니까. 법적으로 네. 보호를 받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북한에 네. 잡혀간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거는 없죠. 네. 그래갖고 필요했던 게 그 신분증이었던 거죠. 그래서 좀 공항으로 이제 가셨어요. 네. 비행기 타러 올라갔을 때 처음이잖아요. 그쵸. 내가 또 이런 공항을 본 적도 없고. 처음 봤죠, 비행기를. 그죠? 네. 느낌 어땠어요? 저게 진짜 하늘로 뜬다는 그게 신기했죠. 밟고 올라가는 순간에도 믿기지 네. 않으셨던 거예요? 설마 이게 뜰까? 어. 네. 진짜 그게 제일 가다가 떨어는 앉을까? 오만 가지 상상 속에서 진짜 이거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막 진짜 그런 무서운 생각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섭기도 네. 하고 막 두근거리기도 하고. 네.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앉았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쭉 떠오를 거잖아요. 네. 어떤 근데- 아까 뭐 여러 가지 조언들이 떠올랐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처음에 딱 비행기 앉으면 손부터 누르래요. 비행기 타면 멀미를 하니까 굉장히 손을 꼭 누르면 실질적인 조언을 주신 네. 거네요. 네. 제가 감옥 생활 감옥에서요? 감옥에 7개월 있다 보니까 거기서 제일 저는 무슨 이제 거창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손을 눌러라, 멀미를 네. 막는다. 네. 막는다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는 기압차 때문에 네.
기가 막히는 거예요. 반대로. 기가 막히는. 이때는 코를 막 숨을 흥 해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키가 뚫린다. 이렇게 숨을 참으면, 네. 키가 뚫린다. 네. 막 이런 것도 듣고. 근데 더 좋았던 건 기내식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기내식이란 것도 먹어보고, 근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한국 승무원이었던 네. 거예요. 네. 대한항공. 네. 그거 모르죠. 대한항공이 어느 회사고 뭐 그거 모르니까. 그쵸. 그때는 모르죠. 그냥 한국말 딱 하니까 반가운 거예요. 나 살았구나. 일단 뜨긴 떴구나. 뜨긴 떴구나. 근데 진짜 많이 심하더라고요. 가는데 멀미하는 건 둘째치고 귀가 계속. 멍멍해서. 네. 근데 그날은 날씨가 좀 흐렸어요. 인천 상공에서 1시간 정도 빙빙 돌다가 비 때문에 네. 못 내리고 김포공항으로 바로. 김포로? 네. 네. 바뀌어갔네. 원래 인천이 국제공항이잖아요. 네. 김포는 국내를 많이 네. 하는데요. 네, 예전에 국제공항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는데 비 때문에 안 되고 이쪽으로 가라. 네.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비행기에서 오래 있었죠. 그러니까 더 완전 요거 많이 하고 있었고요. 이거만 열심히 막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공항에서 막 물도 주고 커피도 주고 막 이러는데 네. 저는 달라는 말이 안 나가서 그냥 못 먹고 왔거든요. 비행기 안에서요? 네. 저는 좀 솔직히 말하면 막 나가는 사람이어갖고 손 번쩍 들고 네. 들고 달라고 당당히 주세요. 얘기를 물 주세요. 했는데. 네. 이거 그게 더 되나요? 공짜인지 돈 내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어요? 좀 헷갈렸어요. 돈 내고 먹어야 되는지. 공짜라고 다 들었습니다. 아니 저기 멀미 방지 그 네. 팁까지 알고 올 정도인데 네. 공짜라는 건 당연히 듣고 온 거지. 거기서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달라가면 다 준다고 해서 네. 마음껏 이- 시켰습니다. 1인분 더 네. 뭐 시켜서 먹기도 하고. 네. 근데 두근두근 거리는 것 때문에 뭐 밥 더 땡긴 건 아니고 목은 많이 타더라고요. 진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새로운 어찌 보면 또 다른 세계가 펼치는 거니까 좀 낯설기도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북한 사람을 대할까? 우리 그 네. 북에 있을 때 어릴 때 그 많이 듣잖아요. 그쵸. 남조선이 헐벗고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뭐 네. 그 비단과 쌀을 공급해주고 막 이런 얘기를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나라로 내가 간다고 하니까 많이 무서웠죠. 참 도착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해서 네. 김포에 내렸습니다. 네. 내리니까 선글라스 끼고 양복 딱 입은 선글라스를 꼈어요. 그쵸.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직원들이 국정원들이 선글라스 네. 끼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국가안보잖아요. 그렇죠. 국가안보인데 그런 사람들 그냥 막 할보하는 건 좀 애매하니까 다 끼고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슬쩍 새도 끝이에요. 그 몇 명 좀 5명 다 네. 같이 오신 거예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정원으로 바로 가신 네. 거네요. 예를 들어서 병원 이런 데 안 가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바로 국정원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저희 한 번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아 심양에서 한번 신명에서 1차 조사를 받았으니까. 1차 조사를 받고 저희는 어디에서 외부로 막 다니면서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감옥 안에서 그대로 잡혀 있다가 몸만 그대로 온 사람들이라 따로 뭐 조사 뭐 이런 거 네. 건강 검진 없었어요. 그래도 없었나요? 도착하면 건강검진 이런 거는 그건 다 다 의무적으로 하는 해주는 걸로 그냥 알고 담배랑 뭐 이런 소지품만 싹 뺏어가고 네. 그냥 그대로. 진짜요? 네. 그 국정원에 왔어요. 우리 그 국정원에 오면은 조사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동생 소식도 들으셨겠네요. 처음에 국정원에 조사실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디에서 왔냐? 고향을 말하고 어떻게 왔냐 해갖고 말했죠. 나는 처음엔 여기 올 생각은 없었다. 왜 동생을 찾으려고 했는데 내가 탄 선은 미국선이어서 난 미국 가는 줄 알았다. 근데 바뀌어서 바뀌어서 지금 거다. 여기 온 거니까 솔직히 잘 모른다. 하지만 동생을 찾고 싶다. 그렇게 말했더니 하는 말이 동생 이름이 뭐냐고. 네.
그래갖고 내 동생이 이러면 네. 였는데 동생이 네. 나온 거예요? 그분이 가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가서 1시간 좀 더 걸리더니 와서 동생이 와 있어요. 한국에. 네. 그러니까 그때 처음 한 거네요. 이제 그쵸. 동생이 한국에 왔다는 걸. 그래갖고 어디에 있냐고 만날 수 있냐고 하니까 그 여기서 조사받고 나가면 만날 거예요. 만날 수 예. 있다. 그 전화로 막 전화 통화할 안 수도 돼요. 있잖아요. 안 돼요? 거기에선 그런 걸 안 시켜주더라고요. 네. 동생은 언제 온 거였어요? 저도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98기라고 제가 102기거든요. 아, 하나원 기수 네. 4기 앞이군요. 네. 네. 그러면은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그냥 1년이나 반년 사이를 두고 그쵸. 이제 떨어져서 온 거네요. 네. 느낌 어땠어요? 난 자꾸 느낌을 물어보는 것 같아. 동생 동생을 살아 있다. 찾았던 한국에 그 있다. 아무 감정 없었어요. 동생이라고 저 앞에 있는데 분명 전 동생을 찾기 위해 왔잖아요. 근데 정작 앞에서 보니까 이젠 찾았으니까 됐다.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 동생이 여기 와 있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들었을 때요. 제대로 왔구나. 네. 동생을 찾기 위해서 뭐 아무 거든 타고 가려고 네. 하신 거잖아요. 동생을 찾기 위해서 왔지만 중국에서 오다가 다시 잡혔을지 내가 잡혀봤으니까 그걸 고통을 알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노심초사했는데 동생이 왔다는 소리에 네. 아무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래, 이젠 됐구나. 동생이 와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그 국정원 생활이 편안하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아, 근데 그쵸. 나는 걱정할 게 없구나. 네. 제가 기도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중국에서 동생 한 번만 만나면 뭐든지 하겠다. 근데 원이 없겠다. 네. 지금 그 기도는 지키지 않고요. 네. 그 동생을 언제 처음 이제 직접 만나게 된 건가요? 2007년도에 하나원 나와서. 7년 정확하게 7월 9일 날에 네. 인천공항에 입국했거든요. 아, 김포공항. 김포공항에. 네. 왔는데 동생 만나기까지는 2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조사받고 뭐 하고. 그럼 하나원 나오셔서 이제 동생 하나원에서 학교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학교를 보내줘갖고 그곳으로 학교를 갔죠. 그때는 네. 이제 나이가 7년도면은 제가 걸 19살. 19살. 네. 동생은 몇 살이었어요? 저보다 3살 아래인 3살 아니에요? 16살. 16살이었구나. 어렸네요. 네. 그러면 하나원에서 이제 동생을 만나게 됐고. 네. 거기서 이렇게 공부하라고 어린 아이들은 버스를 태워갖고 한겨레 중고등학교라는 곳으로 하나원에서 이제 네. 그 한겨레 학교를 다니는 거죠.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아예 거기에 기숙사 같은 게 있어갖고 아이들이 직접 그쪽으로 가서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하지만 예전에는 아침 이른 새벽에 버스가 와갖고 태워서 가서 학교를 가서 네. 공부하고 저녁에 저녁 또 다시 때 데리고 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만남이죠, 어찌 보면. 저는 하나원 생활 되게 좋았거든요. 하나원 생활 때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하나원이라는 그 3개월이 저희한테는 정말 제일 힘들었던 그런 일들을 거기에서 다 심화하는 쉼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나오면은 막 또 살기 위해서 이러잖아요. 전 좋았거든요. 그래서 몸과 하나원 마음을 좀 치유하는 시간이었군요. 치유도 하고 그런 생활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좋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네. 전 그 당시에 별로였어요. 그 당시에는 아니죠. 당연하게.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바로 지금 바깥이라는 건 가보지 못하고 국정원 바로 하나원 계속 또 갇혀서 안에서만 살아야 생활해야 그러다 되니까. 보니까 답답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 구속하려고 하면 뛰쳐나오려고 하고 하는 좀 성향이 있어갖고 계속 가다 놓으려고 하니까 많이 답답했죠. 아까 제가 좀 자세하게 안 물어봤는데 그럼 여동생은 이제 언제 처음 만난 거예요? 2개월 하나원에서 딱 2개월 와서 만에. 학교 다니면서? 네, 학교를 보내주는데 거기에서 통보를 했더라고요. 네. 누구 동생 누구의 오빠가 와 있다고.
그 학교 측에다 알려졌나 봐요. 네. 그 하나원에서 버스 타고 왔는데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긴 네 동생 있다고 만나보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 말은 안 나오고. 네, 왔어? 끝. 둘 다요? 네. 아니 저희가- 그렇게 동생을 그리고 네. 못 잊어 하고 그랬는데 저희 동생하고 제가 네. 떨어진 지가 6년, 예. 그러니까 3년 근데 그 얼굴이 얼굴은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친가 쪽을 닮아갖고 동생이 그 소리를 좀 많이 싫어하거든요. 친가 쪽 닮는다는 소리를 많이 싫어하고 어머니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친가 쪽이라 많이 싫어해요. 그럼 동생이랑 그렇게 한마디씩만 하고 네. 그냥 손 흔들고 또 진짜 얼굴 보고 안녕? 왔어? 그냥 네. 네. 지금 몰래 이제 가서 막 울고 그러지 않았어요? 막 아니면 온 게 기뻐했다던가. 아니고 저는 안심했죠. 이제는 동생이 왔으니까. 이제는 됐구나. 네, 또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한겨레 학교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19살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으로 보내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학교 그쵸. 초등학교 1년만 다녔다면서요? 초등학교 1학년 딱 다닌 사람한테 고등학교 2학년 뭔 소리 하는지 모르죠. 못 따라가죠. 네. 저도 한국에서 배워주는 거랑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근호두루에서 자유롭게 그냥 글 정도 쓰고 진짜 내 이름 석자는 제대로 쓰고 뭐 듣고 하는 거 쓸 정도인데 갑자기 하이 뭐 이런 영어가 막 나오죠. 수학 공식이 막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시간만 되면 네. 그냥 잤어요. 아, 그러니까 하얀 건 칠판이고 까만 건 글씨구나 뭐 그 정도 수준이었겠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얘를 가르치려면 아예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나이는 나이 있고 여기는 나이는 있는데 빨리 나이 되기 전에 얘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계속 20살 넘게 막 있으면서 계속 네. 데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 졸업증이라도 받아가라 이거였던 거죠. 네. 근데 고집이 저 세갖고 내가 모르는데 학력 인증만 해서 뭐하냐 네. 안 한다 하고 1년 만에 뛰쳐나온 거예요. 아, 더 배우라고 배우지 그랬는데. 않고. 네. 근데 학교에서 사고도 치긴 했지만 답답했어요. 한겨레 학교도 가다 놓고 네. 그쵸. 한 주말마다 뭐 집에 가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기숙사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쭉 1년 넘게 2년 동안 감옥 생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맞아요. 철창 없는 감옥. 네. 네. 중국에서도 갇혀 있고 워낙 갇혀서 산 북한에서 생활이 더 네. 쭉 이렇게 네. 갇혀서 네. 살다 그 세월이 보니까. 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예. 바깥 세상 구경하고 싶은데 왜 계속 가다 놓는 거냐고 답답한 거죠. 그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왔어요. 그때 1년이니까 20세가 됐네요. 네. 그쵸. 그 20세가 돼서 나왔는데 이제 집은 그럼 안 받고 나오신 근데? 거예요? 만 20살 돼야 집을 준대요. 만 20살에서 이제 조금 모자랐군요. 몇 개월. 제가 생일이 좀 뭐예요. 네. 늦다 보니까 네. 그 집 제가 나오는 시기랑 완전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은 완전 노숙자 생활을 해야 될 판인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사신 거예요? 그 학교에서 나오셔서? 서울 쪽에 예전에 그 친구가 같이 나온 친구가 있어갖고 그쪽에 왔는데 얹혀 살기는 좀 그렇고 해갖고 제가 그랬어요. 이건 또 아니다. 일하자 해갖고 한 일이 전단지 알바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전단지부터 이제 한국에서의 그쵸. 첫 생활이 시작되는 첫 거네요. 번째 직업, 첫 번째 아르바이트가 전단지 돌리기였네요. 네. 그 전단지를 뭐 사람한테 그 지하철역 나눠줘야 앞에서 되는 거예요? 네. 나눠주는 거 아니면 벽에다 붙여라. 네. 근데 벽에다 붙이려니까 한 군데 붙이고 보니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붙일 것도 없고 줄려니까 말이 안 나가. 네.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네.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내밀기는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갖고 아니다. 다시 그래도 몇 개월이라도 있어봤던 안성으로 다시 가자. 네. 그러니까 하나원 있던 주변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주말만 되면 한겨레 학교 아이들이 나오니까 네. 말 통하잖아요. 거기 있으니까 또 편하더라고요. 거기서 PC방 알바를 하면서 네 다시 또 지냈죠. 근데 PC방 알바하면 우리 그 다룰 줄 모르잖아요. PC 모르죠. 그거 어떻게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주는 거예요? 그냥 계산만 하고 아. 컴퓨터 같은 건 못 만지니까 부르죠. 사장님 이거 안 이거 됩니다. 안 됩니다. 막 이거 힘껏,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배우는 거네요. 힘껏 외치죠. 그럼 이제 뭐 라면 끓여달라 그러면 그거 해주고 그건 저 잘 끓였어요. 이제 청소하고. 청소하고 네. 네. 어찌 보면 잡일 하러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셨어요? 그럼? 저 거기서 6개월을 했어요. 네.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이제 돈이 모였어요. 돈이 또 모일 것 같은데 안 모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월급이 작 네. 한마디로 자비 알바다 보니까 월급이 좀 작고 거기서 먹고 생활해야 됐었거든요. 집이 없다 보니까. 네. 우리 한국에 이제 잘 들어가서 잘 정착하고 이제 네. 살잖아요. 혹시 그 중국에 계시는 분들도 생각이 나셨을 텐데.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 제가 네. 알바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돈 벌어 중국 가고 싶다. 아, 그래요? 여기는 말만 통했지 어디 갈 곳이 없다고. 네.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또 어디 마음 놓고 기댈 곳도 없다고. 그래갖고 중국 다시 가고 싶다고. 근데 가고 싶었다는 게 뭐 살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 고마운 분들이 그쵸. 많아갖고. 같이 아, 그동안 인사드리러. 그렇죠. 네. 제일 또 마음에 걸렸던 건 어머니를 못 묻었잖아요. 어. 한 번은 가봐야겠다 네. 싶어갖고 돈 모아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70만 원이면 된다요. 한 줄 정도 왕복으로 왔다 갔다. 총 경비가요. 총 경비. 여권부터 만들어야 하잖아요. 여권 만드는데 그 대사관 앞인가 그 가니까 얘는 아주머니가 내가 가서 떼줄 테니까 네. 5만 원만 달래요. 네. 알았다고 줬죠. 그러니까 진짜 만들어 주더라고요. 5만 원 주고 힘내 하고. 네. 사기당한 거. 그런 거였어? 5만 원 아니. 5만 원 아니잖아요. 아닌데. 아 그래요? 네, 그거보다 좀 싼데. 물론 그 아주머니 이게 수고비까지 치면 그러니까 뭐 네. 그런 거 네. 같아요. 전 모르니까 아 모르니까 이렇게 일단은 여권을 그냥, 이렇게 떼는 도움이 같다. 많은 네. 비용이네요. 비행기 표를 보니까 편도가 18만 원인 거예요. 네. 이건 안 되겠다. 배를 보니까 12만 원인가 11만 원 배가 했어요. 더 싸요. 네. 왕복을 끊으려니까 왕복이 안 된대요. 네. 왜요? 중국은 계속 시세가 왔다 갔다 해갖고 네. 쌀 때도 있고 비쌀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왕복을 못 끊어준대요. 그래갖고 그럼 거기 가서 끊지 뭐 하고 일단 편으로 갔어요. 배를 탔는데 제가 여기가 어딘지 막 모르겠는 거예요. 큰 시내가 도착을 했는데 딱 나오고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모르죠. 단동이라는 거, 아. 단동인가 뭐 아무튼 큰 시내인데 기차를 타야 되는데 제가 배운 말이랑 많이 틀린 거예요. 중국에서 배운 그쵸. 말이랑. 그래갖고 흉내를 냈어요. 뽁 칙칙칙칙 하고 막 이런 흉내를 해갖고 겨우 택시기사 붙들어갖고 갔는데 그 비용이 또 꽤 되는 거예요. 길림 그러니까 그쵸, 길림까지 영변까지 들어가면. 나가는 네. 차가 그게 또 많이 냈죠. 그 뭣도 모르고 달란 대로 다 주고 그러니까 자리 없으니까 더 얼마를 쳐달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원래 예를 들어 100원이다 하면 자리가 다 찼으면 그래도 가고 싶다면 150원 달라 이런 식으로 모르니까 그냥 주고 간 거예요. 서서 그것도 또 꼬박 그러다 보니까 그 길림까지 가는 동안에 경비가 거의 다 바닥이 난 거예요. 이거 진짜 선물 사가고 싶은데 고마움 표현하고 싶은데 그쵸.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배표를 사려고 하면 돈을 어느 정도 네, 남겨놔야 남겨둬야 되니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갔는데 가서 인사만 한 꼴이 된 거예요. 자
미국으로 간다고 했는데 미국 간 게 아니라 한국으로 한국으로 잘 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네. 그분들을 그러니까 만나셨군요. 이젠 저는 북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 안 말을 하고 안 하는 거죠. 눈치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고. 어디 가든 신분증 있으니까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 그래도 아니냐고. 빈손이라고 해도 네. 무사히 와준 게 그러니까요. 얼마나 또 그분들한테는 고맙고 또 감사한 일이죠. 네, 그 집사님이 말했죠. 저 오다가 어머니 돌아가신 곳 한번 가줄 수 있냐. 네. 그러니까 알았다고 택시를 타고 그 제가 기억하는 위치까지 갔는데 주위에다가 선으로 진입금지라고 쫙 그 뭐예요. 이건 개인 사유라고 네. 진입금지 표시를 쫙 세워놓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분명 발견됐으니까 이 사람들도 네.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들어와서 말라는, 네. 그런데 경고를 하는 거겠죠. 제가 거기를 딱 가서 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다 어머니. 지웠는지. 네. 어머니를 이렇게 나뭇잎으로 덮어서 네. 덮어드렸던 자리까지는 갔군요. 네. 그래서 더 못 찾고 교회는 뭐예요. 절을 안 한다고 또 혼자서 씩씩하고 같이 택시 타고 나왔는데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국에 또 경비도 없고 남아에서 이제 뭐예요. 있자고 해도 뭐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신분증 있을 때보다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왜요? 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네. 있으니까 잡히면은 북한 사람이 한국으로 네.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투가- 중국에 와서 잡히는 것보다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서 네. 잡히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북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말투가 아직 어눌하고 북한 말투 그쵸. 그러니까 사투리 북한에서 있으니까. 납치해갈 그쵸. 위험이 북한에서 있으니까 잡혀가면은 그게 한국 무서운 국적을 거군요. 가졌기 때문에. 네. 그때 한참 그런 게 많았어요. 경기도 사람들 민증이 앞이 1, 2호거든요. 맞아. 왜 우리 북한 사람이랑 똑같이 해갖고 우리 외국 못 나가게 하냐. 중국 가면 1, 2호면 얘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네. 딱 낙인이 찍어나가 되는 낙인돼 거예요. 갖고 그때 막 그런 적도 있어 갖고 제가 1, 2호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앞번호가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중국 돈 300원을 또 챙겨주시는 거예요. 진짜 고마우신 네, 분들이네. 이걸 가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네. 그래서 들고 막 타고 배까지 딱 왔는데 배표가 비싼 거예요. 네. 비싸졌어. 지금 보니까 택시비 딱 주고 1원도 안 남고 지금 다 배표로 넣어야 할 판인 거예요. 꼬박 굶고 왔는데 다행히 그것도 제 돈으로 했으면 안 됐는데 권사님 준 돈으로 네. 그 돈 300원 합치니까 겨우 배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겨우 들어왔죠. 네. 한국에. 그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사도 잘 마무리하고 도착을 해서 그러면은 도착하자마자 또 바로 이제 일을 나가신 거예요? 일을 나갔죠. 나갔는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북한 사람도 이젠 한국 신분이었으니까 한국 사람도 아니고 신분증은 있지만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월급을 어떻게 쳐줘요? 공장에서. 네. 월급을 어떻게 줘야 되냐? 신분은 그래도 신분은 한국 국적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람은 예를 들어 150만 원이다 하면 중국 사람은 1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받고 막 그럴 때다 보니까 지금 한국 사람처럼 주려니 너무 일을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고. 네, 모르겠고 또 적게 주자니 한국 신분증이 네. 있고 그 소리 듣고 실망한 거죠. 네. 딴 데 알아보고 계속 좀 그렇게 굴다가, 해서 계속 네. 이렇게 알아보고 계속 있었구나. 네. 그 제가 깜빡한 게 있었는데 혹시 동생은 네. 중국에 안 갔었나요? 동생은 동생은 한겨레 이제-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갖고 그럼 네. 같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은 거네요. 그럼 동생은 중국에 아직 안 아직 가고 아무 나라도 안 나갔어요. 네. 그렇구나. 여건이 없어요. 그럼 동생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동생은 한겨레 학교 나와서 뭐 공장에서 많이 일했어요.
제가 좀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래도 열심히 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몸이 약하다 보니까 동생이 대부분 많이 해줬어요. 아, 오빠를 또 네. 네. 그 살림살이를 막 돌봐주느라고. 네, 그것도 하고 막 공장 나가서 일도 하는데 1년 되면 원래 정직원으로 바뀌던가 월급이 올라야 하는데 안 해주더래요. 네. 북한 사람이라고. 이유가 똑같네요. 네. 지금 방식 전에 그러다- 얘기했던 그쵸. 거랑. 그러다 보니까 동생도 1년 하다가 그냥 딴 데 이직하고. 이직하고 막 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동생이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 봐갖고 간호조무사 네. 합격을 했어요. 한 번에 합격을 한 번에 해요. 합격을 해서 지금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네. 있군요. 좋은 데서 네. 일하고 있네요. 자, 광명님은 그래서 공장에 갔다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이 일 조금 해보고 저 일 조금 해보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월급 더 받으려고 네. 더 주는 데를 찾다가 끝내 못 찾았죠. 그냥 공장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몇 개월씩 다니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그래서 경험을 해보는 거죠. 다양한 그쵸. 경험을 또 여기저기. 한국 사회라는 게 어떤 일이 있고 또 어떤 종목이 있는가 구경했다가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알았을 땐 제가 교회를 나갔을 땐 저는 범용 씨가 경비를 아파트, 할 때, 네. 네, 아파트 경비를 할 때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서 알게 됐거든요. 네. 그렇죠. 저 보안업체 직원이군요, 네, 말하자면. 보안업체. 근데 나는 처음에 보안을 한다고 해서 네. 그 회사에서 이렇게 무전 가지고 다니는 보안 있잖아요. 아, 출입 통제 네, 컨설턴트. 네, 네, 뭐 그런 거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보안의 일종이에요. 그쵸. 그거는 그것도 보안이고. 회사에서 어느 업체를 고용해 갖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회사 자체 내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충실한 그러니까 그쵸. 충성심 네. 강한 사람만 근데 뽑아서 젊은 네. 사람들이 이제 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네.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파트 경비를 하셨다고 하셔서 네. 어감이 처음 들을 때는 네. 이제 그렇죠. 뭐지? 네, 우리 좀 우리 네. 집에 아파트에는 네. 이제 좀 나이 있으신 연세 분들이 있으신 하잖아요. 분들이 하는 아저씨들이. 거라는 인상이 있습니다만 근데 경비업도 지금 산업화돼 갖고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지금 현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 원해요. 그러니까 보안업체에서 예를 들어 보안업체를 아파트 그거 경비직으로 부르면 그 업체에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나이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대부터 30대 중반이나 중후반까지. 거기에서 뭐 나이 들면 또 그 또 사람들은 다른 데로 또 옮기고 또. 다른 데가 경력이 쌓이고 하면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업체를 맡아서 나가는 그 식으로 자격증 막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경비 지도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너무 심해요. 1년에 300명을 뽑는데 몇 명 안 뽑네요. 네. 네. 근데 60점이면 통과해요. 시험은 1, 2차로 60점이면 되는데 그 경쟁률 때문에 90점 이상을 맞아야 그래야 취업이 되는군요. 자격증이 네. 나와요. 아, 자격증이. 네. 그 자격-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그게 좀 있으면 경비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격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 자격증 있으면 일반 회사원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주 주 5일제. 네, 주 5일 그냥 낮 근무만 시간. 네, 시간 낮 근무 네. 8시간 뭐 근무하는데 그게 없이 하면 일반 사원처럼 3교대로 그러니까 주주휴, 야야휴 이런 식으로 주간 이틀하고 하루 쉬고 야간 이틀하고 하루 쉬고 뭐 이런 전문 식으로 용어 나왔네요. 주주휴, 야야휴. 네. 네. 주간 이틀이라고 하루 쉬고 네. 야간이라고 하루 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낮과밤이 계속 바뀌어요. 네. 힘들죠. 네. 생각보다 힘듭니다. 젊은 사람 아무리 체격 좋고 막 건장한 사람도 그걸 얼마 하면 그냥 바로 뻗어요. 네, 생활 리듬이 확 바뀌어서요. 생각보다 힘들죠. 경비 일을 하시면서도 또 다른 다른 것 쪽으로 준비하신 건 없으세요? 그래서 경비하다 보니까 자격증이 필요하구나. 그걸 절실하게 느껴갖고 공부 좀 해보자. 네. 해갖고 지금
자격증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외래어가 많이 나와요. 네. 외래 어렵잖아. 이게 또 벽이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보니까 제 이력서에 학교란에 초등학교 중퇴 네. 하기도 애매하고 응. 그래갖고 검정고시 검정고시라도 해서 네. 학력란에 좀 써야겠다. 예. 그 지금 현재 지금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그 자격증 또 다른 자격증도 따지 않았어요? 그 경비일 하기 전에 지게차 공장에서 중장, 응, 그렇죠. 중장비 운전사 공장에서 하려고 하면 지게차를 많이 운전 네. 그것도 필요로 하고 또 급여도 또 높잖아요. 그쵸. 지게차 하면 지금 검정고시는 그러면 어디까지 패스했습니까? 지금 이번 다음 해 4월 달에 중학교 검정 시험 보고 있어요. 초등학교 패스했어요. 과정은 합격해서 패스를 했네요. 축하드려요. 중학교 지금 보고 있는데 영어를 많이 딸리고 네. 수학이 왜 공식만 봐도 네. 영어는 뭐 영어나 수학은 수학 같은 건 저도 못 하거든요. 뭐 더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막 뭐. 근데 안 이런 되죠. 거. 시험 보려면 수학 점수도 근데 수학이 힘들지만 꼭 봐야 되는 이유가 고등학교 가면 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360점이라는 총점만 벗어나면 돼요. 모든 과목 네. 다 합쳐서. 네. 근데 고등학교는 매 과목마다 6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과락이 있으면 네. 통과가 안 되죠. 그래갖고 그 단계 다 지금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큰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잠깐 얘기 들으니까 나는 한반도 끝에서 끝까지 가본 사람이다. 그 그쵸.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럼 제주도 가서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제가 교통사고 정말요? 당한 적이 있어요. 왜요? 어떻게 하다가 또? 회사 출근하다가 신호등 깜빡깜빡할 때 네. 건넜는데 앞에 버스가 가길래 잠깐 아. 멈춰섰는데 옆에서 차가 지나간 거예요. 박은 거예요. 아 그럼 박명님은 걸어가다가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네. 네.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인도에서 버스 지나가니까 네. 잠깐 기다렸는데 그대로 지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 갖고 아이고. 네. 병원에 2개월 정도 네. 치료받고 있는데 아는 분이 야 여행할 겸 제주도 쪽에 가서 좀 일 좀 도와달라고. 네. 아 그래서 제주도를 네. 가게 되신 거예요? 어떤 일이었어요? 도와달라는 일이? 렌트, 차 렌트가 아니고 바이크 렌트입니다. 아, 저 오토바이, 네. 모터바이크를. 제가 있던 데는 우도라는 섬이어갖고 조용한, 우도. 네, 조용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꽤 많이 옵니다. 여행으로 많이 오는. 네. 아, 관광지인 그게 거예요? 중국어로 이렇게 중국어가 빌려주는 된다. 네. 네, 교섭도 하고. 그래서 네. 중국어로 하셨구나. 그래서? 네. 네. 중국어를 조금 알아듣고 한다고 가서 먹고 자고 150만 원 챙겨주겠다고 해서 여행도 할 겸 날씨도 따뜻하고요. 그렇죠. 그곳으로 갔는데 태풍만 3번 봤습니다. 태풍 오면 손님들 다 끊어지죠. 끊기고 쉬는 날이죠. 어. 그날이 휴식 날이에요. 아 네. 그럼 이건 왜 2개월만 했어요? 좀 길게 해도 되잖아요. 날씨도 근데 제주도 좋고. 거기는 10월 달 이후부터 밤바람이 터져요. 네. 바닷바람이다 보니까 좀 많이 쌀쌀해요. 근데 그걸 바이크 타고 달리면 아우 못 하겠네요. 아 그것도 시즌이 있는 거군요. 말하자면 계절이 말하는 게 있는 5월 사업이. 그러니까 5월 후부터 말쯤부터 10월 후반까지요. 네. 딱 시즌이래요. 근데 제가 계속 남아봤자 돈만 계속 네. 150만 원씩 네. 줘야 되고 하니까 버는 건 없이 주는 것만 네. 많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네. 휴식도 잘 하고 또 그런 이색 경험도 또 그쵸. 쌓고. 그리고 음. 네. 야 제주도에서 사신 분은 덜어 있어도 우도에서 2개월 사신 분은 네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네. 제주도 바다 너무 이쁘더라고요. 컬러마다 다 다르고 막. 제주도에 그 둥번 딱 올리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비행기 30% 할인된다 해서 올리려고 아 했는데. 제주도가 주소지면 네, 네. 제주도랑 이렇게 그쵸. 예 바다 건널 때 비행기표 깎아주죠.
많이 깎아줘요. 네. 그 우도 들어갈 때도 배는 정말요? 공짜예요. 우도 우도 나도 준비는- 한번 가보고 네. 싶다. 진짜 우도 가면- 가이드 한번 해주세요. 네. 아 저희 뭐 어느덧 또 시간이 돼서 2부도 마무리할 때가 또 됐습니다. 우리 박명 씨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거고 또 뭐 어떤 미래에 어떤 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미래에 될 수만 있다면 조그만 가게를 하나 내놓고 싶습니다. 어떤 가게요? 뭐 파는 물건도 많잖아요. 그쵸. 한국에는 다양한 물건이 네. 많죠. 근데 저는 그냥 저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냥 조그만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카페나 뭐 네. 네. 카페? 그냥 일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카페가 아닌 강가 계열가에 있는 조그만 경치 네. 좋은 막 쉼터 겸 네. 공기 좋고 그쵸.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하고 네. 싶으신 거네요. 그게 꿈입니다. 뭐 통일이 된다면 이제 뭐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저희 가족 사진이 없어요. 가족 사진. 네. 아 많은 탈북민들이 네. 그 얘기 하시죠. 근데 그 가족 사진 없고 딱 하나 기억나는 건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집, 네. 네. 그 추억이라도 찾고 싶어서 통일된다고 하면 바로 전 거기 가서 그 집부터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찾아보고 싶고. 농장인 가족은 집을 팔 수가 없어요. 농장일 그만두면 그 집을 농장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한테 줘야 돼요. 넘겨주는 네.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팔고 사고가 안 되고 이렇게 개인 소유를 못 하는 거죠. 그 집이 다른 사람이 살고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만은 있겠군요. 네. 네. 그래갖고 그 집을 찾고 싶어서. 찾아서 가보고 싶어서. 우리 다 그렇잖아요. 박명 씨뿐만이 아니라 또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또 다 오신 분들도 통일이 되면 언젠가 꼭 한 번은 가봐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또 나와주셨는데 혹시 우리 한 10년 남짓하게 또 계셨잖아요. 우리 또 네. 한국에서. 네. 네. 후배 분들한테 또 뭐 해주고 싶은 얘기라던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뭐 선배 그냥 빨리 오다 보니까 선배지만 제대로 한 건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알리는 게 있어요. 목표를 세우고 그 길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룰 수 있다는 거. 네. 그거 하나는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또 동생이랑도 이제 동생도 또 잘 정착해서 또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동생이랑 잘 같이 또 화목하게 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오늘 출연 소감 한마디 들려주세요.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아픔이잖아요. 아픔이 진짜 아픔인데 이런 아픔도 있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 진짜 시청자분들에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 앓고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을 공감하고 하면 나 말고 다른 북한 사람들도 더 따뜻하게 대하지 않을까. 이런 네. 거 듣고 같이 또 그쵸. 공감도 해주고 하면은 또 내 아픈 상처도 또 같이 나눌 수도 있고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빠짐없이 다 들춘 것 탈탈 턴 것 같아요. 진짜 탈탈 트신 거 맞으세요? 그 시간이 됐으니 우리 또 박명 씨의 또 얘기를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또 듣고 제가 진행을 했다기보다는 이번에는 너무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무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잘 얘기를 또 잘 나눠주시고 또 대표님도 같이 또 공감해주시고 잘 도와주셔서 이번 시간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또 탈탈탈 다음 시간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좀 아쉽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맞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못 외쳤네요. 아까 그럼 한국계 미국인들은 한국으로 찾아왔었어요. 한겨레 학교로. 한겨레 학교 찾아온 거 그거 놓쳤네요.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꼭 구독해주세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후원금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광고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공유도 많이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